우크라이나에서는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작년 3월 4일 날 들어갔습니다. 전쟁 나고 네, 얼마 안 전쟁이 되셨네요. 시작되자마자 예, 이제 예. 가게 되었죠.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연주자인 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거기서는 제가 그 물자 창고, 그러니까 난민들을 돕기 위한 물자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배달, 구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실 아프리카 국가나 아시아 국가나 제3세계 국가는 기존의 NGO 구호 단체들이 네, 맞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네네네.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만 네네. 유럽 쪽만 해도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덜해서 맞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다른 나라들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원래 늘 그런 분쟁이 있었던 곳은 많은 NGO들이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데 이 유럽은 거의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NGO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NGO 단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들어가셨나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곳에 또 홍보대사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봤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 분명히 굉장히 제2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남은 걸 보고 감동이 돼서 제가 일단 폴란드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쟁 중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예.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가족, 특히 제 아내는 제가 그냥 폴란드 난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도 지금은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네, 아유, 좀 미안하죠. 시절. 미안한데 네. 감사하게 사진 난민촌 드립니다. 모습 응원을 보이는데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그 구호 물자들을 우리 송솔나무 씨가 직접 운전해서 그거를 어려우시는 우크라이나 분들에게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전달해 주는. 예. 이런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무작정 갔어요. 무작정 갔는데 난민촌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난민들이 하루에 막 5천 명, 1만 명씩 이제 몰려들었는데 모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우연찮게 연주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KBS 방송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그걸 보신 매형네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무야 네가 거기 있니? 내 그 둘째 아들이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 거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물자 창고를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겠다고 갔다. 매형의 동생이 매형의 예. 동생이요. 그래서 일단은 만났죠. 만났는데 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나중에 이제 지금 굉장히 큰 단체, 잼이라는 단체가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 창고에서만 배달을 한 200만 명이 이상이 물자를 받았고 거기는 더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구호 물품이 네.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까지 오는데 네네네네.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또 상대편 병사들의 공격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더욱이 트럭은 군수 물자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트럭으로 맞아.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네,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가 이제 매형 동생과 제가 여러 이제 차를 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물자를 많이 보낼 생각만 하고 이제 트럭으로 이제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초기 때는 이제 군인들이 그 안에 있는 물자도 필요하고 또 이제 차도 필요하고 전쟁이 나면 그런 트럭 또 이런 사륜구동 차량이 전쟁 물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뺏겨서 황당한 때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호 물품을 전달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작은 밴, 그런 카니발 같은 그런 밴을 여러 대를 이제 사서 이제 거기다가 물자를 가득 채워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자를 배달을 하면 빈 차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피를 원하시는 주민들을 태우고 이제 국경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해도 그게 진짜 그 난민의 손에까지 가기까지는 네. 정말 쉽지 않은 맞아요. 일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 직접 하셨다는 게 너무나 네,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 물자들이 오지만 그 물자들이 최전방까지 배달되는 것은
솔직히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물자들이 이제 오지만 중간에 배달하다가 배달 사고도 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너무 물건을 많이 내리거나 이제 그런 게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잘 배달이 되는지 그리고 근데 사실 확인할 작년 수 3월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네네.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맞아요. 짐작조차 그럼요. 못했을 금방 테고. 끝날 줄 아직도 알았습니다. 끝이 1년 안 8개월이 넘어가면서 난민들도 네, 점점 맞아요. 많아지고 네. 그곳에 어쨌든 머물러야 그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곳에서의 일상 뭐 숙소도 그렇고 네. 괜찮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아. 사실 덕분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삶의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제 저도 사실 우리 송솔나무 씨가 오늘 출연한다 그래서 너무 기뻤던 게 저는 사실 송솔나무 씨를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네, 아마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 물자를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송솔나무 씨가 희망 연주자거든요. 예. 저는 처음에 이성미 씨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랑 닮은 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 진짜 느낌이 저랑 느낌이 예, 비슷하잖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 동생 지내는데 저는 우리 송솔나무 씨의 연주를 보면서 저 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아니 사실 우리도 전쟁을 겪었던 국가잖아요. 네. 70년 전에 네. 우리가 겪었던 그 전쟁 때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맞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도움 예. 받았잖아요. 아우, 저 피해 도시. 불과 이제 2년이 안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하고 빨리 전쟁 끝나고 빨리 이 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 때, 네. 6.25 기간 동안 한국 전쟁 때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예. 이곳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봉사 활동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 네. 와, 그래서 정말 이거를 많은 좀 손길이 기억을 있네요. 해주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러시아와 함께 싸웠던 국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침략당했을 때 우리도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 끌려가서 미국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구촌이 하나다라는 그 얘기가 네.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이 네, 맞습니다. 들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네. 안타까운데 맞습니다. 그곳은 그곳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 확장되지 네.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네. 모두의 맞습니다. 바람일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치고 있고 그 주변엔 수많은 난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버텨야 했던 네. 그 민간인들을 생각하면 또 이런 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정말 이렇게 희망의 연주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예. 악기를 많이 갖고 예, 나오셨어요. 준비를 네. 많이 해주셨어요. 예. 네, 뭐 연장이죠. 그냥 네, 도구죠. 이제 네. 정확하게 연주자에게 악기는 무엇이냐면 이 악기는 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연주를 통해 소리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건데요.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네. 좀 이 처음에 이 크게 보이는 이 굉장히 악기, 커요. 예. 그죠? 얘는 예.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인데요. 아, 여러분 뭐 드라마 뭐 허준 같은 데서 뭐 탄약 따리는 이런 씬 나오고 막 대금 소리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음이 나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악기는 일반 전공자드 플룻. 제가 이제 나중에 많이 보던 그 플룻. 네. 불어드릴게요. 얘는 이제 재질이 플래티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백금.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좀 신기한 것들이 특이하죠. 있어요. 예. 네, 얘 특이하죠. 네. 얘는 휘슬이라는 악기인데 제가 드라마 이산을 연주했었던 악기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네. 그래서 얘는 동이 드라마를 연주했었던 악기인데 얘는 그냥 쇠 파이프예요. 그냥 네, 파이프예요? 그냥 파이프입니다. 네.
실제 쇠 파이프에 그냥 구멍을 낸 거예요? 네,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일명 쌍필이라는 악기인데. 그 붙어 있네요. 숨 넘어가겠다. 저는 순간 이광기 씨가 연주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니까 무슨 홈쇼핑 나와서 악기 파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저 중에는 고가의 악기도 있지만 예. 원래 그냥 단순한 파이프였던 것이 네. 악기 장인의 손을 거쳐서 예. 네. 또 세계적인 최고의 연주자 손에 들리니까 네. 최고의 희망의 연주가 나온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우리 송솔나무 씨 처음 알게 됐을 때 저 연주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 안 게 아마 제가 힘들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악기 소리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저 파이프 있죠. 예. 파이프 소리에 야 나도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사회에서 날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예. 눈물을 펑펑 울었었죠. 이 관악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사람의 숨결이 들어갔다 나와서 그렇대요. 아유, 저같이 하찮은 사람도 아침마당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침마당 MC라고 불리는 저도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 손에 있느냐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네. 달라진다는 교훈도 있네요. 제 송솔나무 씨 하면 정말 세계적인 연주가인데 네. 이분한테는 인생의 명연주가 어떤 것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대단한 공연장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에서의 연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인생의 명연주 중에 그 첫 번째 장면이 인도네시아 반도에서 이게 어린이들이 네. 잘 사진으로는 만들었네요. 멋진 공연장은 아, 아니네요. 진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진짜.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아이들, 그 국어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식당을 하나 이제 빌렸는데 몇 군데 식당에서는 쫓겨났어요. 저런 애들 오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식당 주인하고 마음이 통했는지 이 아이들을 다 일로 오게 해서 제가 연주를 해주고 이때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나도 정말 제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 연주.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맞아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평생 못 잊을 그런 당연하죠. 소중한 추억이 두 되었을 거예요. 번째. 두 번째는 남수단에서 맞습니다. 아니 저 남부수단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맞아요. 비행기편도 없고 중요한 건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NGO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그냥 흙바닥에 이제 그 랜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몇 %대로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한다는데 저기가 이제 그 유일하게 철로 이렇게 만든 그냥 천장 지붕이 있는 그런 곳인데 저기서 연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 악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추장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시끄러운 사람을 이렇게 한 대씩 머리를 때렸는데 근데 연주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리고 저기서 반주도 없잖아요. 무반주로 연주를 했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저기가 제일 더울 때는 53도까지 올라가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도 생각이 나네요. 남수단 특히 얘기. 또 이 세 번째 장면은 가장 좀 잘 봐주셔야 하는 게 어떤 우리 걸까요? 송솔나무 씨께서 NGO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간다 아촐리마. 아촐리마. 맞습니다. 알죠. 우리 지금 제가 정말 친형처럼 생각하는 우리 배우 이광기 선생님과 함께 저기 갔습니다. 함께 가셨구나. 예. 우간다. 어떻게 우간다 하면은 사파리 여행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기 아촐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저 아촐리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그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소년병으로 만듭니다. 맞아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 아이들을 마약을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시 부모한테 돌려보내면서 임무를 맡깁니다. 가족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마을인데 그때 이 아이들 그때 끌려갔던 아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부모가 되니까
교육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교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을 자기들이 말려서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비만 오면 그 벽돌이 녹잖아요. 예, 비싼 벽돌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거기에 우리 이광기 선생님과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